핵심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요겁니다. 민주당의 구정대공세입니다. 자, 이 구정공세 이러니까 뭐 6.25 때 갑자기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구정공세라는 거, 이게 솔직히 이제 6.25 때 얘기죠, 6.25 때. 6.25 때 중공군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하게 되면 뭐 춘계공세니 구정공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자, 그런 구정공세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정공세 어떻게 시작되느냐고요? 네. 자, 설날이 지금 뭐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까지가 맞나요? 화요일까지 이제 설날이 쭉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부터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아마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요, 민주당이 구정대공세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상민 탄핵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와중에서 조수진 의원이 막 생쇼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족들한테 항의받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자, 근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막으려고 했던 그 내용, 그 조사 보고서,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이상민은 탄핵을 안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고소고발을 하는데, 고소고발 명단에 보면은 그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까지 다 걸려요. 어떻게 보면 다 이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뭐다? 이상민이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탄핵 대상이 된다면 이상민하고 윤 뭐죠? 경찰청장, 그 다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요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탄핵 대상 아니면은, 또는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오세훈도 분명히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오세훈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직접 득표로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자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세훈까지도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본회의를 가게 돼요. 본회의에서 이게 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돼요. 최종적인 채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조사 보고서는 국회의 공식 문서가 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고발과 더불어서 얘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탄핵 소추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본회의에서 이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그 채택을 끝나는 대로 진상조사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리포트. 누구한테 내는 거야? 위원회가 본회의에 내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받아서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하면은 그게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고발 절차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탄핵 절차도 진행됩니다. 고발은 왜 고발 절차 진행됩니까? 이상민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윤익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 국회에 나와서 거짓 불응을 했다 이거야. 그게 들켰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증에 따르는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참사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그 잘못이 있는데 자꾸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민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국회에 가서 거짓말했다는 것까지 들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당해도 맞싸. 탄핵 소추 그냥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 이 절차가 이제 설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국민의힘 제끼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위증을 고발하고요. 참사 수습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참사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민 장관의 과오가 명백해지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주무장관이 아무데도 안 나타나. 현장에 나타나든가, 그게 아니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든가, 그게 아니면 행안부 상황실에 가 있든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나타나죠. 심지어 대통령이 야 장관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30분이나 늦어요. 자, 과오는 명백합니다. 두 번째, 일처리를 되게 우왕좌왕하죠.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깔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깔린 사람들을 빨리 꺼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위에서부터 사람을 꺼내야 되는데 밑에서 사람을 꺼내니까 이게 꺼내지느냐고. 그러려면 구조대를 뒤로 돌아가지고 위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조대 위로 못 갔습니다. 그죠? 못 갔죠? 예. 네. 그런데 위로 가야 될 구조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통제를 못한 거야. 그 누가 해야 돼?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현장에 도착한 것도 늦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도 거의 3가지나 됩니다. 재난수습 주관기관이 행안부냐 아니냐,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했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유가족 명단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공개해도 좋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죠. 심지어는 유가족 명단 안 가지고 있다 그랬다가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행안부가 재난안전과 관련해가 주무기관인지 아닌지, 주무기관이랬다가 아니랬다가 뭐 재난안전대책본부랬다가 어찌랬다가 막 왔다 갔다 지 멋대로야. 우왕좌왕 거짓말 막 떠버리게 됐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상민 장관은 탄핵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왔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상민 장관은 분명히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서, 이상민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서 국진당이 지금 나서고 있어요. 자,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를 했는데 그 회의 진행 방해에 가장 최선봉에 선 사람이 조수진입니다. 조수진은요, 거의, 야,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야, 저러니까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런 X도 국회의원을 하는 거면 참, 저도 국회의원 할 걸 그랬어요. 예. 제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한 6번인가가 저잖아요. 김우겸 다음. 아씨, 정말 열받네, 씨. 조수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내가 아무리 그렇지 이 사람 이런 애보다 못하겠어요? 아, 진짜. 여하튼 뭐.
자, 조수진 정말 청담동 술자리를 가지고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는 둥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 청담동 술자리 얘기한 자리가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 얘기하는데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나도 참 황당합니다만 일단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네. 청담동 자제하시고 청담동 술자리를 사일정 발언.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자, 사실이에요?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 보고서 선택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너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 돼? 너 진짜 인간이 맞냐? 협조하기로 했잖아요. 예? 단편적인 협조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유가족들의 이 절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요, 조수진 의원 자기 할 질문 그냥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수진 의원한테 너 인간이냐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조수진은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요. 근데 조수진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정말 택도 아닌 얘기로 시간을 끌고 이러면 국민들한테 지탄이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국민한테 지탄이나 비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 그리고 자기 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욕 다 먹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당을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나한테 다음번에 공천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말 예. 국민을 우롱을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의 대가가 잘못한 것의 대가가 나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몸 희생했으니 나쁜 짓 했으니 나한테 공천 주는 거지. 야, 이런 희한한 논리가 형성되는. 나쁜 짓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내 한 몸 희생했으니까 나한테 공천 줘.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해야지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야,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행동들, 조수진 의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그래서 우리 이 유족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고통을 준 이 행동들 국민들이 다 이거는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조수진 의원 욕도 많이 먹었던데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민적으로 야, 이상민 정도는 탄핵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특히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다 줘버렸습니다. 일선에 있는 경찰 소방관들만 수사하고 끝이 나버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만큼 불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이 쌓이는 만큼 이상민에 대한 탄핵을 하라는,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도가 엄청 높아진 거죠. 자, 이 점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더 여론의 뒷받침이 좀 있기 때문에 이상민 탄핵을 좀 더 서두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서 이게 거론이 되고 본회의 거론이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월 한 10일쯤 되면은 이상민 탄핵이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되고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도 돼야 자연스럽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왜? 검찰 지들이 돈을 처먹었는데 무슨 검사들이 수사를 해? 예? 검사가 돈을 먹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럼 말이 됩니까? 돈 받은 것도 검찰인데 예?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장동 특검도 곧바로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검사가 돈 받았지 않냐. 김만배 돈을 받은 거는 검사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가 돈 받았는데 어떻게 검사가 수사를 하냐. 뭐 한둘이냐. 돈 받은 검사도 수두룩한 걸로 돼 있잖아요. 50억 클럽부터 해가지고 50억 클럽에 보면 전직 검찰총장, 그 다음에 전직 특검, 전직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최재경, 박영수, 그 다음에 윤갑근, 쟁쟁한 특수부 검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연루가 된 게 윤석열 알도 또 연락이 되고 양재식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검찰은 여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딱 중요한 구호는 어떻게 되냐. 대장동, 검찰도 돈 받았다. 대장동은 특검으로. 돈 받은 검찰이 무슨 수사냐. 대장동은 특검으로. 돈 받은 검사가 무슨 수사는 무슨 개소리냐. 돈 받은 검사가 수사라니 개소리 말고 니들도 수사받아라. 자, 요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받은 검사가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돈 받은 검사 빼고 특검으로 대장동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하자. 몰아가야 됩니다. 자, 보보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군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그러면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자. 자, 저는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80석을 갖고 있으면은요, 대통령 없어도 뭐 일을 해요. 대통령은 정말 국정 전반을 잘 관리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개혁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그때 했습니까? 하라는 짓 안 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눈을 뜨니까 자고 났더니 선진국이 돼 있더라. 그 선진국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닌가요? 자고 났더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돼 있더라.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자기들도 배워보고 싶다고 방역 우등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돼봤던 적 있나요? 거의 50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누가 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왜 그러면은 사람이 예? 두 가지 세 가지 다 잘할 수 있어? 코로나랑 싸웠다고 코로나랑 그랬으면 개혁은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왜 뒷짐지고 있었냐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요. 그거. 그리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은요 분열을 야기하는 놈이에요. 어디 감히 이낙연 욕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낙연만 아니었으면 우리 정권 뺏길 일도 없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그 개혁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을 거야. 에? 어디 감히 이낙연이 망친 나라를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으시려고 그래? 이낙연만 아니었어도 그런 일 없었어. 그리고 윤석열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낙연이야. 윤석열 추미애 장관이 내쫓으려고 할 때 그거 못하게 방해한 것도 이낙연이야. 이재명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 다 이낙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러분 100번 200번 양보해서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미흡했다 쳐. 뭐 했어 그동안에? 코로나랑 싸웠잖아요. 코로나랑 싸우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 코로나랑 싸우는 와중에서도 경제성장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랑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자고 나니 선진국이 돼 있었어. 이탈리아를 앞질렀단 말이야. 그런 역할을 하신 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 감히 쥐뿔도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 어디 이상한 놈들이 정철승 변호사 같은 이상한 놈들이 잘 알지도 못한 게 아무렇게나 나불거리는 얘기 그냥 그대로 주워 듣고 나불거리지 말라고. 그 미친놈이야 그거는. 응? 잘 모르면 함부로 말로 하지 마. 더군다나 남용하는 거는. 응? 우리 지도자를 욕하는 거는 남의 얘기를 그냥 듣고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함부로 하랴? 응?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려면 그만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만 그대로 주워 듣고선 응?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응? 만약에 지금 개혁한다고 하다가 코로나 대응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또 욕했을걸? 진짜 함부로 그냥 말해. 와, 피대로 올리게 됐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진짜. 예, 다시, 잠시 좀 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토요일 날